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이번에도 시장의 예상이 틀렸는데요. 역시나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한 예측은 정말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국내장은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증시는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예상과는 달랐던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 수치가 예상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10일 다우지수는 3.7%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5.54%,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가장 큰 폭인 7.35%나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큰 상승장으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전체도 그렇고 기술주의 나스닥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던 만큼 대표적인 우량주 기업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요 기업들은 모두 다 7% 이상 크게 급등을 했고요. 다른 기업들 역시 대부분이 큰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내장에서도 관련된 ETF들이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의 움직임인데요. 일단 지수 ETF들은 당연히 크게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 테마를 대표하고 있는 주요 ETF들도 전부 다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세 가지 ETF가 모두 10%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자율주행과 글로벌 2차전지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ETF도 역시 5에서 8% 정도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죠. 따라서 역시나 관련된 모든 테마의 국내 ETF들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국내장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이번에는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번에 3,900선 위로 올라선 상황이고요. 하지만 하루 만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좋은 기분을 느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은 하락 추세선의 상단의 저항선과 하단의 지지선을 사이에 두고서 흐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전히 하락의 추세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스닥100 지수 역시 마찬가지죠. 아직은 하락의 추세선 안에서 흐름이 흘러가고 있고요. 하지만 다행히 깨질 뻔했던 만선은 깨지지 않은 상태로 다시 위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하락의 폭이 현재 가장 크기는 하지만 이번에 10%가 급등을 하면서 하락 추세선의 상단을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하락 추세선의 범위 안에서 마찬가지로 지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번에 시장을 크게 급등을 시켜버린 이유는 바로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크게 둔화된 수치로 발표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시장이 예측을 했던 것은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는데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었던 가장 낮은 수치보다도 낮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전월 대비 근원 물가인데요. 이번에 0.3%가 증가를 하면서 시장이 예상을 했던 0.5%의 상승보다도 훨씬 더 좋았던 모습입니다. 이걸 연율로 환산을 하면 연 3.3%의 수준인데 그동안 8에서 9%에 달했던 상황과는 많이 달라진 상황이고요. 이렇게 2020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하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CPI 수치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다는 부분에 시장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CPI 수치가 시장의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시장도 곧바로 반응을 했는데요. 주가 지수 선물은 크게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금리는 크게 낮아졌고 10년물 금리 또한 4%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역시 2%가 하락을 하면서 두 달 내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따라서 시장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는 다시 12월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0.75%가 아닌 0.5%가 강한 베팅을 받고 있고요. 최종 금리에 대한 예상도 5%가 넘어갔다가 다시 4%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패드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기자는 이번 12월에 패드가 0.5%의 기준 금리를 올릴 수가 있도록 주변 환경이 마련됐다고 썼고요.
결국에는 시장이 또다시 연착륙에 대한 기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상황이 생겼는데요. 조금씩 패드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업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도 인원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시장이 얼마나 상승을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구게나인 파트너스에서는 여전히 금리는 내리고 있고 주식시장은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금리 상승 추세가 이번에 깨졌죠. 그래서 10년물 금리는 다시 3.5%로 돌아갈 거라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강한 계절성과 함께 중간 선거 이후의 상승, 또 기술적 지표는 S&P 500 지수가 4,100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토리 펀드의 설립자 의견도 들어보면 적어도 다음 CPI가 나오기 전까지는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암호화폐 시장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방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2023년에는 우리가 시장의 새로운 저점을 볼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의견도 들어보면 연말의 폭등을 위한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900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계속해서 시장의 상황이 좋게 흘러간다면 더 올라가는 시장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S&P 500 지수의 멀티플은 16배가 조금 넘는 상황인데요. 경기 침체 때 멀티플은 12배에서 14배가 나왔고 현재는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15배가 적당한 수준이겠지만 상황이 더 좋아진다면 더 높게 잡을 수가 있을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 가지 주의를 해야 하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보고 단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만 좋게 본다고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잘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예측들이 자주 빗나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도 계속해서 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비이성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장기 투자들은 시간이 충분하죠. 우리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항상 차분하게 본인만의 투자를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CPI 수치가 좋게 나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다고 어제 언급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오늘만큼은 좋은 소식을 전할 수가 있어서 저도 좋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힘든 시장이기는 하지만 멀리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